저번 시간에 이어 손해와 피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손해와 피해가 거의 차별 없이 대충 비슷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 손해평가사 과목에 있어서는 손해와 피해의 개념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몹시 조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해는 피해에다가 바로 피해액을 전액 인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 구성률, 피해 구성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여기에 또 이제 두 번 중복 방지를 위해 맥스 A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민이 주장하는 피해에다가 보험회사는 거기에서 이제 피해 개념을 엄밀하게, 정밀하게, 좋게 말하면 엄밀하고 정밀하고, 그 다음에 좀 거칠게 표현한다면은 좀 야박하게 손해 개념을 산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실에서 있어서 손해는 수와 양의 개념으로 하고, 이제 시설 파트라는 것은 해가림, 비가림, 축사, 원해시설 파트죠. 여기에서는 손해액, 가격을 도입해서 손해액은 바로 피해액 곱하기 1 감가상각률. 여기서는 감가상각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1이 될 때는 바로 손해액과 피해는 동일하게 되겠죠. 따라 여기 감가상각률이 0이 될 때는 손해액 이꼴 피해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피해와 손해의 관계에서는 피해액과 손해액이 같은 경우, 즉 이 말은 감가상각이 0인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 피해액과 손해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감가상각률이 있다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가림 시설은 원칙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손해를 바로 제조달가액, 즉 제조달가액으로 보상한다. 제조달가액으로 보상한다는 의미는 시가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역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로 배상한다는 것은, 자, 이를테면 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짜리 살 때는 신차 비용, 즉 신차 제조달 비용은 1억인데, 자, 지금 5년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5년의 시가는 바로 감가상각, 즉 중고가죠. 중고가가 시가입니다. 5년에 한 거는, 따라서 5년이 됐으면 바로 시가로 하는데, 이걸 만약에 제조달가액으로 했으면 신차로 해서 1억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달가액과 그 신차 감가상각의 개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비가림 시설은 원칙이 제조달가액 특약이다. 비가림 시설은 원칙은 제조달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또한 해가림 원해시설은 이제 옵션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가로 보상할 것인지 제조달가액으로 보상하든지. 따라서 제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하면 바로 제조달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액 이꼴, 즉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 이꼴 손해액이 됩니다. 따라서 해가림 시설, 원해시설은 제조달가액 특약이 옵션으로 있다. 그래서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하면 바로 피해액과 손해액이 일치해서 제조달가액으로 보상을 하지만 이제 제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바로
피해액과 손해액이 달라져서, 즉 감가상각을 해서 손해액과 피해액은 달라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비가림시설도 수리복구하지 않은 경우 또는 180일 이내 수리복구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180일 이내 수리복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참달에 포도, 대추를 다시 재배할 의사가 없다. 즉 비가림시설을 설치 않고 재배하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가림시설을 재조달하는 비용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피해액과 손해액, 그 시설 파트에서는 자, 다시 피해액과 손해액이 같은 경우와 피해액과 손해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즉 다른 경우는 바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고,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 즉 원칙 비가림시설, 해가림시설과 원해시설은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했을 때만이 피해액과 손해액이 같다. 즉 비가림시설에서 수리복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해가림 원해시설의 경우는 바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피해액과 손해액이 다르다. 자, 그럼 이번엔 감가상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률은 연도가 중요하죠. 경과년수, 몇 년이 지났는가, 경과년수. 이 경과년수를 연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바로 월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 하는 경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 원해시설 같은 경우 월 단위로 하고, 이제 해가림 시설에도 월 단위로 하는 게 도입이 됐어요.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년감가율 두 개를 이제 곱해서 구합니다. 경년감가율. 경년감가율은 이제 품목마다 다릅니다. 경년감가율이 각 시설마다 다르다. 그래서 첫째,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은 바로 구조체와 피복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가림시설의 경년감가율은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따라서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낸다면 바로 주어집니다. 그럼 어느 때 주어지겠나? 비가림시설을 손해가 발생했는데 바로 180일에 수리복구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은 더 이상 참대포, 참달에 대추, 포도를 비가림시설 없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재배하겠다. 그런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제조달 비용으로 보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만 바로 180일에 하지 않는 경우 이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감가상각은 문제에서 주어진다. 따라서 비가림시설은 감가, 즉 경년감가율을 암기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제 해가림시설. 해가림시설의 경우 경년감가율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경년감가율은 목재냐 철제냐 하는 경우죠. 목재, 해가림시설을 목재로 하는 경우, 철제로 하는 경우. 자, 이때 목재로 하는 경우는 바로 내용년수가 6년이고, 철제로 하는 경우는 내용년수가 18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년으로 하는 경우는 13.33%, 18년인 경우는 4.44%를 경년감가율로 해서 여기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제
내용연수분의 경영감가율은 바로 내용연수분의 100%죠. 100 장가율 20%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6년이면 80 이렇게 해서 13.33%가 나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바로 100이라는 것은 100%에서 그러니까 처음 제조달 비용 100%에서 몇 년이 얼마나 경과하는가. 여기서 이제 20%라는 것은 장가율을 말하는데 내용연수가 다 지나도 바로 20%는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1000만 원짜리 내용연수가 10년인데 바로 12년이 지났다 11년이 지났다 하면 그때는 200만 원은 20%인 200만 원은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장가율이. 그래서 바로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경영 감가율을 구해야 되는데 내용연수를 외우거나 요걸 외우거나 다 외워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연수만 외우면 시험장에서 또 이 계산을 해야 돼요.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거를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은 이렇게 목재와 철재 두 가지가 있고 13.33%, 4.44%가 있다. 그래서 목재냐 철재냐에 따라 자 이거를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저도 처음엔 무지하게 짜증이 나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원해시설, 즉 원해시설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동하우스는 내용연수 10년, 연동하우스 15년, 그죠? 그 다음에 석조, 석회조, 경량철골조, 가벼운 거, 철골조인데 좀 가벼운 거는 바로 40년, 연화석조, 철골조인데 아주 중석조는 60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피복제는 이제 고정간가라는 것은 그냥 연도에 관계없이 40%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1000만 원짜리 피복제를 1년 썼다 그러면 0.4를 곱해줘서 이제 바로 경영감가율은 바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니까 600만 원만 남는 거죠. 400만 원이 되겠어요. 고정감가를 합니다. 하지만 장기성 피오라는 피복제는 5년으로 경영감가율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그 다음 부대시설, 이제 급수시설, 무슨 보건시설,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은 이제 내용연수 8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5년, 8, 그 다음에 10년, 15년, 바로 40년, 60년 해가지고 장기성 피복제, 그 다음에 부대시설,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경량철골조, 철골조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다 외우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바로 요걸 외워서 시험에 적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부대시설, 그 다음에 장기성 피오니까 이 정도는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내용연수로 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동식 하우스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경우는 없고요. 이제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5점짜리, 2점짜리에도 이제 단순 암기식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해액을 한번 산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은 바로 피해액과 손해액이 같은 경우, 즉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원칙이겠습니다. 원칙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피해액 이꼴 손해액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농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 손해액은 바로 구조체 피해액과 피복제 피해액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구조체는 이처럼 구조체, 그 다음에 여기 덮은 비닐이 바로 피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잘 아실 거니까 바로 이러한 피해 면적하고 면적당 시설비를 곱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건 수와 양이 아니라 가격을 포함한 시설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손해액으로 산정을 하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산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쉽기 때문에 별로 당연히 시험에는 나오지 않겠죠. 만약에 나온다면 예외가 나오겠죠. 그래서 피해액과 손해액이 다른 경우, 즉 감가상각을 한 경우. 그래서 감가상각을 어느 때 하느냐? 바로 수리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손해를 했는데 수리복구하지 않는 경우나 180일 이내 수리복구를 의사표시를, 여기 좀 잘못됐습니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감가상각은 경과년수 곱하기 연수, 연단위로 하죠. 바로 경영감가율인데 우리 교재에서나 보험회사에서 주어진 감가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시험에 나온다면 구조체, 피복체, 감가율이 얼마다라고 주어질 거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훨씬 쉽게 되겠죠.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비가림 시설은 처럼 피해액, 즉 손해액을 내는 게 너무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순 암기나 단순히 적용하는 문제들은 별로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원해시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해시설은 일단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즉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하는가 가입하지 않는가를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농업용 시설,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가입 금액 구할 때도 구별을 해야 되고 손해 피해액을 구할 때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해시설은 아무래도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했다 하면 이때는 피해액 이꼬로 바로 손해액이 되니까 훨씬 쉽게 되겠고, 보험가입 금액도 좀 더 깔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역시 바로 피해액과 손해액이 달라질 거고 새로 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역시 이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농업용 시설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비닐하우스, 즉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철골조, 그 다음에 경량철골조, 유리, 이런 것들이 농업용 시설이 되겠고요. 부대시설은 바로 이제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바로 이거에 구조체나 내부 지면에 연결돼서 이동 불가하거나
바로 외부 비노출이 되는 것들, 바로 관수시설이나 이제 보온시설, 그 다음에 양액 재배시설, 이런 것들이 바로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부대시설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문제, 이것들이 아직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요. 앞으로 유력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부대시설이고 아닌가를 골라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게 손해액을 산출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시험의 신경향이고 이런 걸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대시설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이제 원해시설 파트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같은 거 사소하다고 쉽게 넘어갔다가는 큰 코 다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해시설은 바로 이렇게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했는가 아니고 또 농협시설인가 즉 부대시설인가를 반드시 가르는 연습 두 개를 구별해서 해줘야 쉽게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해액은 손해액은 같은 경우, 즉 피해액과 손해액 같은 경우는 제조달가액 특약이 가입한 경우인데 이때 농업용 시설물 손해액은 이제 비가림 시설하고 동일합니다. 구조체 손해액과 피복제 손해액. 그래서 구조체 손해액은 바로 피해 면적과 면적당 시설비, 피복제 손해액은 피해 면적, 면적당 시설비. 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단동하우스에서 각 단동하우스 떨어져 있죠. 이게 붙어 있으면 연동하우스. 여기 지금 여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동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체고 피복제. 그래서 구조체 바로 피해가 면적이 얼마인가. 그래서 구조체 시설비를 곱하면 되고 피복제 역시 곱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조체 손해액, 피복제 손해액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특약 가입한 경우는 훨씬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대시설의 손해액도 이제 주어진 대로 여기서는 이제 주어집니다. 이를테면 보온시설의 피해액이 얼마다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수시설, 관수시설, 양액재시설 손해액이 얼마다, 피해액이 얼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부대시설인가 아닌가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게 부대시설이고 어느 건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가, 그건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피해액과 손해액이 같은 경우, 피해액과 손해액이 다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액과 손해액이 다른 경우, 이제 손해액이 다른 경우는 역시 제조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살펴봤듯이 바로 이제 이때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피해 면적 곱하기 시설비에다가 즉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아까 했듯이 단동하우스 10년, 연동하우스 15년, 부대시설 8년 해서 각각 8%, 5.3%, 10%의 경정감가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경과 년수가 원해시설의 경우는 연 단위가 아니라 바로 월 단위이다. 이 경우는 비닐하우스에서는 바로 1년 재배보다는 몇 개월 단위의 재배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제 월 단위 감가상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고 부대시설 역시 부대시설 피해액의 감가상각률을 하는데 이 감가상각률은 부대시설은 아까 8년의 내용연수를 했죠. 거기에 맞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제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역시 비가림시설과 마찬가지로 180일 내에
수리 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역시 위와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많은 문제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가림 시설의 바로 손해과 피해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해가림 시설도 역시 25년부터 제조달 가액 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해졌고요. 하지만 좀 더 쉬워진 면도 있습니다. 제조달 가액 특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 손해액과 피해액이 같은 부분,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문제가 쉬워졌기 때문에 아주 우리 수험생에게는 편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제 가입했더라도 180 이내 바로 수리복구하지 않는 경우는 이때 다르기 때문에 역시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경우는 이 경우겠죠. 아까 원해시설하고. 그래서 점차 해가림 시설이 이제 종전에는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원해시설 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역시 해가림 시설 역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에 제조달 가액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손해액 꼴 피해액이 같기 때문에 역시 피해액은 피해 면적 곱하기 시설비.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해가림 시설은 칸당 면적, 칸수 곱하기 칸당 면적의 면적당 시설비를 곱하면 나오겠죠. 이것도 역시 문제에서 풀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손해액과 피해액이 다른 경우, 이때는 제조달 가액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바로 이때가 이제 역시 가장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손해액은 이제 일반적으로 손해액은 피해액에 감가상각률을 한다 했는데요. 이제 완전히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이 가장 어렵고 짜증나게 했던 게 바로 이 손해액 계산하는 게 일반 법칙에 어긋나서 중간값을 취합니다. 뭐에 중간값을 취하냐? 그것은 바로 피해액을 감가한 것과 여기서 보험가액의 20%를 중에 세 개 중에 중간값을 취한다는 것. 즉 결국 해가림 시설은 보험가액 금액, 보험가액, 피해액, 손해액 요 네 가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짜증이 납니다. 바로 보험가액 금액, 보험가액, 피해액, 손해액 이걸 다 구하고 여기서 피해액에서 또 감가상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해가림 시설이 시험에 나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숙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액은 바로 피해액을 감가한 것, 그래서 보험가액 이 중에 세 개 중에 중간값을 취한다는 것. 자, 여기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기로 하고 다음 시험 문제나 해가림 시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감가상각은 목재인 경우는 13.33%, 내용연수 6년이었죠. 그 다음에 철제인 경우는 바로 경관연수의 4.44%를 한다는 것.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해가림 시설 역시 손해액과 피해액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축사의 경우는 예외 없이 감가상각을 합니다. 제조달 가액 특약이 없고요. 다시 말하지만 제조달 가액 특약은 해가림 시설과 원해 시설만 옵션으로 인정되고 비가림 시설과 축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감가상각률 한다. 그래서 이제 축사의 손해액은 바로 피해 면적 시설비에다가 감가상각률을 한다는 것. 요것도 이제 축사의 감가상각률 역시
교재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오면 주어질 것이고, 이제 축사의 경우는 이제 잔가율이라는 게 이제 바로 70%, 50%, 30%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축사에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손자 공식은 바로 온주밀감과 옥수수의 경우인데요. 온주밀감의 경우는 손해액은 바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로 하기 때문에 정통 손자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주밀감 편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옥수수의 경우도 역시 손자 공식이긴 하는데 바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수입 안정보장의 경우가 있고, 바로 수확감소 보장의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농업수입 안정보장은 가피자 공식이고, 요게 이제 이번 11회 시험에 나왔었죠. 11회 시험에 개정되자마자 25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바로 1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감소 보장의 경우는 손자 공식이지만 이 역시 정통적인 손자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바로 이제 변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귤과 옥수수의 경우는 해당 분야에서 정확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시설에서의 손해액과 피해의 관계, 손해액과 피해의 관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해액 대 보험가액, 가축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